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학교 밖에서 또 안에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선거 공정한가요? 아니요.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이게 어느 쪽이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도 그때도 반대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또 동일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전투표 그리고 또 전자개표기에 대한 그런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특히나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에는 콩고 그리고 또 이라크에서 실제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해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신 저희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양선엽 대표님께서는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또 서울대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행시 25회 이시고 산업자원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선거 이슈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뤄주고 계신데요. 오늘 양 대표님 모시고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도 춥고 또 여기가 약간 시내에서 오시기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금방 김은구 회장이 설명했듯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 좀 노후를 즐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서 제가 시민운동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 혹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통계의 3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선거가 과연 공정할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공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공정할 것 같다. 한 분 계셨어요. 공정할 것 같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손 안 드신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수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목차는 다시 목차 이 뒤로 안 넘어가나요? 여기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부정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할까? 그리고 여기 시민 제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이 많이 일어났는데 선관위는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화를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근데 토론회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가능한 조치가 없는가? 현재 그러면 이러거든요. 야, 이런 악법에서, 이런 법 하에서 과연 선거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안 될 것이다. 차라리 보이콧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그게 최선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공정한 선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주권 되찾는 3단계 전략.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정치인이나 각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국민,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요. 바로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고 사전투표함 감시활동을 하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단계, 조작을 막는 단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노트형이죠, 노트형. 여기는 보면 원래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 이렇게 여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상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반드시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를 여백을 둬야 됩니다. 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선택할 때, 도장을 찍을 때 여기에 칸이 물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장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심지어 이런 게 아예 이런 것도 없이 이런 것만 나왔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노트형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원고지형입니다. 원고지형. 그런데 보십시오. 투표용지는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152조. 그러니까 공고한 건 이렇게 공고했겠죠. 이렇게 공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라면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투표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4대본, 사기 대선 규명본부 4대본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22,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무효다고 이제 4대본에서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물었어요. 이런 게 있느냐? 노트형 투표용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22,000개가 신고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도 왜 그걸 기억을 하느냐면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문에 그 금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응? 여기 딱 걸리는 거 이렇게 걸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냥 겨우겨우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무려 22,000명. 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거 누가 했나 도대체? 이런 투표용지를 만들 사람은 선관위 사람이 아니겠죠. 적어도 첫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세로로 접었지 않습니까? 이거 접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접으려고 하면 정말 정성 들여서 접어야 됩니다. 접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못 접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누군가가 투입해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접느냐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한 투표함 속에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접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접어보십시오. 이거 못 접습니다, 잘. 접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여기가. QR코드. 퀵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이게. QR코드. 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에는 바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다 아시잖아요, 그죠? 평면으로 일자로 쭉 되어 있는 바코드. QR코드는 사각형 모양이죠. 바코드는 평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선이기 때문에 넣을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QR코드는 사각형이에요. QR코드. 여기 있지 않습니까? QR코드 사각형이죠. 여기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4,000개까지 들어갑니다. 문자는 2,00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는 이 자체가 여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정보를 넣게 되면 이거는 비밀 선거에 위배됩니다. 근데 이건 근거가 없어요. 법에는 이렇게 돼요. 법에는 바코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법에는 바코드인데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됐을까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아니, 법에 근거도 없는 걸 투표용지에 나왔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QR코드는 선관위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에 근거 없는 걸 한 거는 국회가 아니고 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QR코드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영문이 있어요. 영문이. 영문 보이시죠? 이것이 뭐냐? 서민단체에서 문의를 하고 질의했는데 소스 공개할 수 없다. 왜? 공개 안 하겠다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왜 공개할 수 없느냐? 국가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QR코드가 이슈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법에 근거도 없고 바코드인데 QR코드로 넣었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원래 투표용지에는 이런 표식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신분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 추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선거구, 어느 선거에, 어느 지역에 누가 이게 나와요. 이게 들여다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요거를 확인한 그 선거인, 유권자 지문을 나중에 지웁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지우라고 그래요. 비밀 선거에 문제가 있을 거를 자기들도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안 넣어야 되는데 그걸 없앤 거예요.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냐면 투표용지에 보면 이 끝부분에 그 일련 번호지가 있어요. 일련 번호. 순서. 몇 번,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 번호를 대신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누가 했다는 걸 나중에 전산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찍은 사람의 지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자인식 근거를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QR코드는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남양주시 개표 현장입니다.
5구 대선 때. 이거 보십시오. 투표 용지가 아까 접은 거 보셨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냥 뭉태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접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뭐 거기다가 보십시오. 여기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 흑색 도장은 없죠. 이거는 카피예요. 이게 무더기로 나왔어요. 무더기로. 문재인 딱 찍어서. 그죠? 문재인 요거는 빨간 거예요. 여기는 흑색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거 남재준 씨가 사퇴를 했는데 사퇴 표시가 없어요. 투표 용지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뭐 해놨든지 뭐 이게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송파구 지방선거 때 송파구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스티커입니다. 비닐봉인지. 투표함을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봉인할 때 선거 그 참관인 사인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최란이 요 필체와 요 밑에 필체를 보세요. 같습니까? 가사에 보면 다릅니다. 이 보시면 요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여기도 보세요. 김준환, 김주화, 김준환 필체가 다 다르죠. 투표함 봉인지를 뜯어내고 거기다 다시 붙이면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왜 투표함에 비닐봉인지를 떼어냅니까? 떼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전투표함도 이렇게 해서 개폐했다. 봉인을 뜯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5구 대선 남양주 개표 현장입니다. 제일 끝에 이게 선거일 투표, 그러니까 본선거 투표함입니다. 요 나머지 전부 다 사전투표함이에요. 사전투표함은 요 밑에 여기 뭐냐면 여기 부직포 배낭이에요. 배낭. 밑에 이걸 다 보관하기 힘들다는 명분하에 이거 밑에 이걸 떼버렸어요. 밑에 투표함 밑에를 하단부를 떼고 바로 부직포가 있는 요거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요거 위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쌓아놓고 떼도 모릅니다. 남양주에서 나왔어요. 이게 개표 현장에서. 하나만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원래 사전투표함보다 일반 투표함이 훨씬 많아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선거일 투표함이. 그럼 이 나머지는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어디서 이렇게 많다. 투표함 바깥치기 한 거 아니냐. 어디서 이렇게 온 걸까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하고 신고하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불이 꺼지고? 그럼 우리 뭐 할머니도 이밤중에 이게 없으면 무슨 짓 하느냐고 그래. 부지런하고 따라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그래. 막 결사적으로 못 따라가게 해. 그럼 바빠 와가지고 아무도 못안 그랬는데 왜 이러는데 뭐 때문에 신고해?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불이 터져서 또 신고하니까 오기 전에 불이 또 꺼져요. 불이 꺼져요. 경찰이 오기 전에. 꺼지고 이제 경찰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막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 하는다. 아니 경찰하고 같이 가서 증거 불이 켜졌으니까 그거 확보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아, 꽤 많이 지켰네. 그럼 제 교수님이 지키고 그것들도 5명 정도 되고 다. 그게 그 5명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들어가는 번호를 다 아는 거야.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위에 시민에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지시 받고 선관위에 질투하니 그것들이 다 간섭들이 다 같이 내통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저기 박건식이야. 선관위에 저 캠프할 때 가가지고 선관위 그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회장이라는 여자. 어제 밤중에 뭐 때문에 밤 7, 9시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이 없는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지. 이러는 거 있지. 볼 일이 있어서 갔었다고? 그 계장이란 여자가? 방법이 없다고. 이번에는 아니, 그 밤중에 2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우리는 들어가는 것도 못 봤는데.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못 봤는데, 그치? 시민의 눈을 봤어.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니, 선관위 가서 볼일 볼 것 같으면 이거 되라고? 일찍 가서 10시나 뭐 7시나 8시에 볼일 다 보지. 그게 10시 반에 나왔다고. 대장 10시 반에 나왔다고.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봤어. 10시 반에 선관위에서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는 2시에 간 적이 없는데 2시에 갔다고 거짓말을 쳤네. 볼 일 있어서 잠깐 갔다고? 할 일 있어서? 불이 왜 켜졌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시민의 눈 말고는 딴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그래서 지켜주니까. 저 건물에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그 시민의 눈이 한 거야. 그럼 괜히 못 백몇 마리 없고, 그 경비하고.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 강서구에 김영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명총이라는 이제 소속된 그 분이죠. 회원이 있어요. 김영자 분이 이 은평구에 김광자라는 아까 그 상대편 그 투표 참관인 했던 이분하고 통화를 한 걸 녹취한 거예요. 녹취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시민은 관계자 5명이 사전투표함에 있는 선관위를 새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와서 아무 일도 없다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2번이나 신고했다고 그래요. 그 경찰 이름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경찰 2명 이름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지금 경찰 현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럼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 이걸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시민의 눈, 이름은 참 그럴듯해요. 시민의 눈이 돼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지 감시하겠다. 이렇게 출범한 단체라고 그래요. 대표가 누군가? 문성근, 명목상 공정선거를 위한 좌파 시민단체로 출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범할 때 사진을 보시면 이 시민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세월호 배지 차고 있어요. 근데 출범할 때 본부는 안동에 있어요. 세월호하고 안동. 이게 좀 잘 매칭이 안 되죠. 근데 이 조직이 방대한 조직입니다. 제가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전국 회원이 3만 5천 명에서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도 활동한대요. 진짜 베일에 가려있는 단체입니다. 자기들은 선거 감시하는 이걸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선거를 조작하는 실행부대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운에 제가 회원 가입을 신청했어요. 가입이 안 돼요. 제가 다른 회원들도 신청해 보라고 그랬어요. 가입이 안 됩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검색하면 시민운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한 분 있어요. 가입해서 그러면 일단 뭐 받아놓고 놓고 연락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몽차사예요. 시민단체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 리젝트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시민단체 같이 동참하겠다는데 뭐 정부 기관도 아니고 뭘 리젝트합니까? 여기 가입이 안 돼요. 회원 가입이 용이치 않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리고 이 사람들 대화 방식은 저희는 지금 주로 그 네이버 카페하고 그 다음에 그 카톡을 주로 이용해요. 저희가 뭐 공개 안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공정년, 공정성 국민연대는 모든 걸 공개합니다. 투명하게 다. 정책도, 집행도, 후원금도, 예산도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하고 활동도 다 공개합니다. 그게 시민단체죠. 투명해야 되죠. 여기는 텔레그램용이에요. 처음은 저는 텔레그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까? 텔레그램. 이거 제가 가입했는데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비밀이 보장돼요. 우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시민단체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저 의문입니다. 던진 의문.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여기 이제 시민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소가 1로 되어 있어요. 안동에서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마포구로. 인터넷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중구 태계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해서 여기 후원 계좌입니다. 이 번호하고 이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이 번호가 대표번호예요. 010-9629-2500.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회원들이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에 다 메모하자, 저장하자. 그래서 저장했어요. 그럼 여기 우리 같이 가자. 전화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해서 저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왜 오려고 그러느냐. 아, 시민단체 좋은 일 하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뭔 일 하는지 동참도 하고 싶고 뭐 투표 참관인도 거기서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가보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설 지나고 나서 한번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날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날짜 오면 갈 겁니다. 이 번호 좀 한번 저장해 주십시오. 저장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이거 하면은 여기 담당자가 나와요.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번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대화가 돼요. 저는 지금 카톡 개설해 놨거든요.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구 사무실에 그림상에 보니까 남자 직원 하나와 여직원 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빨리 방문하는데 방문이 안 되느냐라고 질의했더니 이거예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전국적인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이거를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많다는 거예요. 활동이 많고. 그래서 그 비는 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설 지난 다음에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카톡방에도 다 띄우고 알릴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 분이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취해 복권지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김영자 씨가 말한 신고 내역과 유튜브 설명 내용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그냥 회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시민은 주요 업무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하느냐? 14,700여 개의 투표소와 251개 개표소, 261곳의 사전투표함을 지켜야 합니다. 서명 12,559명. 자기들이 이거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밤새워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공무원은 퇴근하고 없고 시민은 관계자만 이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근데 국민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밤에 지키고 있다는데 몰라요. 아, 이 사람들이 경찰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사전투표함 있는 그거를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킬 이유가 없죠. 무슨 공공기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신고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침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 들어가려면 그게 그 보안 수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관위 사무실에 KT텔레캅인가 여기서 뭐 얼굴 인식인가 뭐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안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같이 껴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 같이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까? 이거. 옛날에? 아, 이거 바로 해볼까? 영상. 바로 날아볼까?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소리가. 이걸 꼭 보셔야만. 소리 나는데. 괜찮겠어요? 네, 됐습니다. 보셨죠? 사전투표함입니다. 이게 송파구 사례입니다. 송파구 위례투표구에서 아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거 검찰에 고발했어요. 조사해달라고. 투표함이 경첩을 거는 고리도 없어요. 이런 투표함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투표함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데 이거를 고발했어요. 시민단체 명의로 해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고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측컨대 정식 원래 인정된 투표함이 아니고 바꿔치기 한 거다. 통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함은 없어요. 이런 투표함이 어떻게 거리도 없는 이런 투표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뭐 가상이 아니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이거. 검찰에다가. 이런 투표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리도 없는, 경칩도 없이 골 수도 없는. 그리고 아까 그 비닐 보셨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